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 제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승강기 기능사 2이론에 합격을 하시고 승강기 기사의 2이론에 합격하신 분들 2차에 실기를 하죠. 이 시퀀스 제어는 승강기 기능사뿐 아니라 승강기 기사 그리고 냉동 기계 기능사 그 다음에 냉동 기계 산업기사 여기에서도 시퀀스 제어 이 회로를 합판에 이제 기구들을 붙여가지고 배선을 해서 이제 동작이 되면 합격이 되고 동작이 안 되면 이제 불합격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2차 실기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퀀스 제어의 이쪽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동작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퀀스 제어 이것도 자동 제어 쪽에 이제 속하잖아요. 뭐 시대에는 이제 자꾸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 이제 되어 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시퀀스 제어 회로를 보면 동작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 시퀀스 제어 동작 설명이 되면 현재의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이 파트에도 쉽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시퀀스 제어 설명을 할 때에 귀담아 들으시고 반드시 동작 설명이 되게끔 본인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퀀스 제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재에 이제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단계적으로 조작되는 제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커피 자판기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이것들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예가 이제 커피 자판기나 교통 신호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퀀스 제어에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 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기동이라든가 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좀 특이한 시퀀스 제어에서 나오는 특이한 용어들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개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로 10개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기회로의 일부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길 그 일부를 여는 것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다가 길이 열려 있으니까 못 흘러가겠죠. 어쨌든 간에 전기회로의 일부를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릴레이 또는 뭐 타이머 그러한 것으로 여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개로
그러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로, 얘는 전기의 회로의 일부를 여는 것. 그 다음에 패로는 전기의 회로가 열려 있는 것을 닫는 것. 그것을 이제 패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귀. 이 복귀는 뭐 동작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이제 복귀,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용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라는 용어, 이것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남자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전자접촉기라든가 릴레이라든가 타이머라든가, 바로 이제 뒤에 설명을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에는 코일이 관계 있는데,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화돼요. 그래서 타이머가 여섯했다, 그 말은 타이머에 감겨져 있는 코일이 전자석화됐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자접촉기, 릴레이, 타이머 이러한 것들이 여섯했다 그러면 그러한 기구들이 전자석화됐다. 그러한 기구들이 소자됐다 그러면 전자석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한 성질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소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그 뜻을 이제 이해한다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자 설명을 했습니다. 전자릴레이, 전자접촉기, 타이머, 그러한 코일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전자석으로 되는 것, 이걸 여자라고 한다. 소자, 그 다음에 전자석화 되어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전자력을 잊어버리는 거, 소자. 그 다음에 인칭이란 그런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이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 자체에도 인칭 회로가 있어요. 어디에 쓰느냐? 이 인칭 푸시버튼. 푸시버튼도 이제 인칭 회로에 있어서는 푸시버튼에 의해서 순간 그러한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푸시버튼을 누르면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고, 푸시버튼에서 손을 떼면 회로 구성이 안 되는. 그래서 푸시버튼에 의해서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푸시버튼도 인칭 푸시버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자, 그러면 어디에 이 인칭 회로는 구성이 되느냐? 리프트로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린다, 또는 뭐 물건을 내린다. 자, 그때에 물건을 내립니다. 푸시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푸시버튼은 스프링에 의해서 조작이 되게끔 다 만들어져 있죠. 스프링에는, 푸시버튼에는 스프링이 걔네들에 의해서 이제 다 이렇게 형성이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칭 푸시버튼을 눌러요. 물건이 내려옵니다. 거의 바닥에 리프트에서 물건이 도착이 됐다. 그때는 푸시버튼에 손을 떼면 내려오던 물건은 그 자리에 서겠죠.
어떤 물건을 이동시킬 때에는 인칭 푸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정지시키고 싶을 때에는 푸시 버튼에서 손을 떼이는 그러한 회로가 이제 인칭 회로죠. 그래서 회로가 나오면 그때 이제 자세히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계의 순간 동작 운동을 얻기 위해 미소 시간의 조작을 일에 반복해서 행하는 것. 자, 인칭. 그 다음에 이제 연동. 이 연동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동작을 관련시키는 것으로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동작을 진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연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동작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이 동작이 되는, 그러니까 2차적인 것이 동작이 되려면 반드시 1차적인 그러한 것이 동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연동회로, 그러한 회로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점의 종류. 시퀀스 제어에서는 또 PL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점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A접점, A접점 그림은요,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횡으로 그릴 때, 종으로 그릴 때, 자, A접점은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접점에서 떨어져서 이와 같이 이제 A접점은 그림을 그려요. 종, 횡, A접점. 릴레이 A접점을 그려라. 릴레이는 X 또는 R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릴레이의 A접점. 이 A접점은 아르베이트 콘택트, 우리 교재에 있죠? E라는 접점이다 이 말. 자, A접점은 릴레이 접점, 전자접촉기 A접점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린다 하는 거. 자, 릴레이 A접점,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 A접점, 종으로 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알아야 된다. 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접점 앞쪽으로 떨어뜨려서 그려야지. 이와 같이 A접점 앞쪽에 그림 그렸는데 붙여갖고 그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붙여서 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접점, 아르베이트 컨택트, E라는 접점, 열려있는 접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메이크 접점, 상시 개폐 접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A접점이 있고 B접점이 있거든요. 근데 푸시 버튼 쪽에서는 NO 접점, NC 접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스위치 그쪽에서도 NO 접점, NC 접점, 그런 말을 이제 쓰고 있어요. 후에 이제 나오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NO, Normally Open Contact, NC,
normally close contact.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알아야 될 것은 A 접점은 총으로는 이와 같이 해서 떨어뜨려서 행으로 했을 때 그때에도 이와 같이 해서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린다. 헤로도에 이와 같이 그려진다면 A 접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다음 B 접점은요, 릴레이, 자 X라고 릴레이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 A였죠. B는 반드시 붙여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B는 접점 뒤쪽에 붙여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B 접점을 그림을 그린다면 이와 같이 붙여야 되겠죠. 릴레이 B 접점이요. 그런데 시중 일부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A 접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B 접점은 또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하는 걸 봤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A 접점은 이와 같이, B 접점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린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접점이 있어요. 이 C 접점인 경우에는 릴레이 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C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는 얘하고 쉽게 설명을 하면 전류를 여기서 흘려주면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그림을 그릴 때는 붙여서는 안 그립니다. 이와 같이 살짝 떨어뜨려서 이제 접점 표시를 하지요. 이때에 얘는 B접점 붙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스위치를 ON 한다. 스위치를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이제 올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죠. 이제 그때 이 접점은 B, 이 접점은 A. C 접점은 이 부분을 C 접점이라고 합니다. COM, common,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얘는 C 접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 접점은 전환 접점,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또 브레이크, 메이크 접점,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한다 하는데, 자, 결론. A 접점, B 접점, C 접점. 자, 그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 시퀀스 제어에서는 램프가 나옵니다. 반드시 램프의 점등, 소등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램프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도면에 램프 색깔을 주어지면 그 색깔대로 이제 동작이 돼야 돼요. 적색 램프가 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황색 램프가 불이 들어왔다. 그것은 오동작이죠. 그래서
도면의 램프 색깔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WL, PL 이러한 것들 백색, WL은 화이트 램프요. 그 다음에 파일럿 램프, 표시 이제 램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파란 램프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시험에서는 확실하게 줍니다. 화이트 램프, WL 이렇게 이제 주죠. 자, 그 다음에 RL은 레드 램프요. 적색 램프를 말하고요. GL은 그린 램프, 녹색 램프요. 그 다음에 OL 램프, 시험에서는 OL 램프 그와 같이 주질 않아요. 황색이면 황색 확실하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OL 램프는 오렌지색, 그 다음에 YL은 노랑, 옐로우 램프를 이제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자, 시퀀스 제어를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시험에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WL은 백색, RL은 적색, GL은 녹색, YL은 황색. 요 정도만 알면 뭐 시험 보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반드시 이제 암기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4, 스위치 및 계전기 부분이, 이 누름 버튼 이제 여기 나왔는데, 이 누름 버튼들은 스프링에 의해서 동작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름 버튼 스위치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와 같이 그림을 이제 그려요. 푸시 버튼, 점을 찍어 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푸시 버튼 시험 볼 때에 나누어주는 푸시 버튼은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얘는 떨어지는, 연동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를 주고 있어요.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얘인지, 어떠한 것이 얘인지 푸시 버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에 그 푸시 버튼 스위치 한 번씩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이제 하고 실습을 해야 되겠죠. 또 이 푸시 버튼에는 NO, NC 써져 있어요. 또 이렇게 뒤에 넘겨보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NC, 얘한테는 NO 그와 같이 이제 써져 있다. 더 정확하게 이제 아는 방법은요, 테스트하기로도 알 수가 있지만 9V짜리 건전지에 의한 부자 해로 테스팅하는 거예요. 시험 보시려면 테스팅하기 위해서 이제 부자 그것을 이제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죠. 테스트하기 그것이 없다면 부자, 자, 이 상태에서는 울리겠죠, 부자가요. 이 상태는 안 울리죠. 그래서 테스트용 부자에 의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 버튼에도 NO가 있고 NC가 있다 하는 거, 또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가 NO, 얘가 NO, 얘는 NC, 이와 같이 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씻고서 배선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팅용 부자 이제 그것으로 확인을 해도 된다 하는 거. 자, 그것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복규형 부시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림만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뒤쪽, 앞쪽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스프링 되어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얘는 떨어지지만 얘는 붙잖아요. 그래서 복규형 푸시 버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각용 푸시 버튼 스위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조각용 푸시 버튼 같은 형태인데 B에다가 회로 구성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조각용 푸시 버튼은 그 램프 표시, 거기에도 이제 불이 들어오게 하는 푸시 버튼 형태는 똑같습니다만은 불 상태, 그것을 이제 푸시 버튼이 이제 동작될 때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푸시 버튼이다 하는 거고요. 셀렉터 스위치도 형태는 이와 같은데, 셀렉터 스위치는 손잡이 개를 돌리면 턱에 이제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붙고 얘는 떨어지는. 돌리면, 손을 떼면 얘네들이 이동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있죠. 일반적인 푸시 버튼인 경우에는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접점이 이동이 됐다가 손 떼면 복귀가 돼요. 그런데 셀렉터용 푸시 버튼 스위치는 틀면 얘네들이 이동이 되지요. 그 다음에 손 띄면 이동된 상태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복귀용 푸시 버튼, 조각용 푸시 버튼 스위치는 이제 전기 쪽, 승강기 기능사나 기사 이쪽 파트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조각용 푸시 버튼 스위치는 냉동 기계 기능사나 냉동 산업 기사에서 이제 사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승강기 기능사나 기사 쪽에는 복귀용 푸시 버튼만 이제 사용이 돼요. 이 셀렉터 스위치는 전기 기능사 쪽에 그쪽 파트에는 이제 셀렉터 스위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푸시 버튼에도 A와 B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푸시 버튼 스위치를 A와 B, 그 다음에 C 접점으로 만들어 봐라 한다면은요, 자, 얘네들은 이와 같이 전선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것이 무엇이 됩니까? 요것이요, 얘네들은 C 접점이 되겠죠. 한 몸이죠, C 접점이요. 그 다음에 이 접점 얘는 B가 되고 얘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로상에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 있잖아요. B 접점이요. 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러한 경우는 전기기능사 쪽에 이제 회로상에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해주고 푸시버튼 스위치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하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전선으로 묶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전기가 나옵니다. 자, 계전기는 이제 릴레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는 뭐 현재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시퀀스 쪽 시험에서는 이제 100% 등장을 하는 그것이 이제 릴레이입니다. 계전기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릴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릴레이는 뭐냐? 그러면은 전자력에 의해 접점을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이다. 전자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고정 철심이 전자석으로 되어 가동 철편이 흡인되고, 그것에 연결된 가동 접점은 고정 접점과 접촉된다. 그러나 전자력을 잃게 되면 가동 접점은 스프링의 힘으로 복귀되어 원 상태로 된다. 뭐 그 내용입니다. 외관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자, 릴레이 8핀, 그러니까 릴레이, 이와 같이 릴레이가 있다면 8핀인 경우에는 다리가 8개가 이와 같이 이제 나와 있어요. 8개. 그래서 이제 8핀 릴레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12핀 릴레이는 릴레이의 이 다리가 11개입니다. 릴레이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것은 8핀. 그것이 시험 볼 때에는 한 90% 이제 사용이 되고, 한 10% 정도는 11핀 이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 14핀짜리도 사용이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이 시퀀스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릴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 접촉기라든가 뭐 타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여자 되기 전에는 B는 붙어 있어요. A는 떨어져 있어요. 릴레이나 전자 접촉기나 그러한 것들이 여자 되기 전에는 B는 붙어 있고 A는 떨어져 있다. 여자가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B는 떨어지고 A는 붙고,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누우면은 회로 설명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그릴 때에는요, 일단은 코일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코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코일에 의해서, 그러니까 릴레이나 전자접촉이나 타이머 얘네들 평상시에는 접점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자가 되면 A는 붙고 B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코일입니다. 회로도의 그림을 그릴 때에
일단은 코일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A접점, B접점을 그리면 됩니다. 승강기 산업기사 기사 글로 써놓으면 회로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릴레이 2개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릴레이 코일 2개가 먼저 그려져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의 A접점, B접점을 그려 놓으면 되겠죠. 제가 왜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제 이론뿐 아니라 실기도 이제 이렇게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회로도 검토할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출제했는가 모르겠지만 코일은 없는 거예요. 접점만 사용을 한 그러는 경우도 꽤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건 뭐 어디 뭐 협회에서 오신 분이 낸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관여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 제어를 이제 모르는 분들이 시험 문제를 이제 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이제 하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전자접촉기 릴레이 타이머도 마찬가지고요. 프리퀄 릴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걔네들의 A접점, B접점을 써먹으려면 이 코일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제가 말씀을 이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릴레이가 있어요. 우리 교재. 자, 8핀 내부 결선도, 11핀 내부 결선도가 나왔습니다. 이 8핀 내부 결선도, 11핀 내부 결선도에 번호는 암기를 안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몇 번이 코일이냐, 그 다음에 몇 번이 A접점, B접점, C접점이냐, 이것 볼 줄은 알아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요, 내부 결선도 그림 그려주거든요. 걔네들 코일 A접점이 얻은 거야, B접점이 얻은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그래야만 이제 회로에다가 번호 써가지고 이제 배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릴레이 내부 결선도 보면 코일, A접점, B접점 바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실기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릴레이 내부 결선도 나오면 바로 이제 번호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8핀 내부 결선도 보시겠습니다. 자, 2번, 7번이 코일이죠. 2번, 7번이 코일입니다. 이 2번, 7번이 코일. 그 다음에 1번, 4번은 B접점, 1번, 3번은 A접점. 그곳에 1번, 3번에다가는 NO, 1번, 4번에는 NC, 그와 같이 이제 기재를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5번은 B접점, 8번, 6번은 A접점, 그와 같이 되죠.
지금 현재의 그림이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B접점, 그 다음에 얘와 얘는 A접점, 그와 같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릴레이 내부결선도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기도 해요. 자, 이와 같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 얘도 이해를 하겠죠. 자, 보세요. 2번, 7번은 코일이죠. 그 다음에 1번에서 4번은 B접점. 2번, 7번에 줄거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은요, 얘는 3번으로 가서 붙죠. 그 다음에 8번 B접점인데 8번, 자, 이렇게 넘어가니까 8번, 6번이 A접점이죠. 암기를 필요 없고요. 볼 줄만 알면 됩니다. 볼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설명을 해요. 8핀 릴레이는 두 집안 식구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설명할 때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1번하고 4번, 3번이요. 이쪽을 보면 1번이 C접점이죠. 자, 이렇게 붙어 있다가 1번, 4번 B네.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은 자,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얘네들을 한 집안 식구. 그 다음에 이제 8번, 5번, 6번 또 한 집안 식구가 이제 있다. 그래서 저는 두 집안 식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나름대로 이제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자, 8번, 5번 붙어 있어요. B접점입니다. 릴레이 여자가 되면 8번, 6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8펜 릴레이는 두 집안 식구가 있다. 11펜 릴레이에는 세 집안 식구가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우리 교재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해를 했다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8핀 내부결선도요. 2번, 7번은 코일 몇 볼트가 들어가느냐? 220볼트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100볼트용 그러한 이제 릴레이,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 그런 릴레이도 있습니다만은 시험장에서 쓴 또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전압은 220볼트니까요. 그래서 2번, 7번은 자, 코일 220볼트. 다음에 1번, 4번은 B, 1번, 3번은 A. 다음 8번, 5번은 B, 8번, 6번은 A. 자, 11핀 릴레이 두 집안 식구네요. 다음 11핀 내부 결선도 코일은 2번, 10번.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5번은 B, 1번과 4번은 A. 자, 한 집안 식구 이제 끝났네요. 다음 11번하고 8번은 B, 11번하고 9번은 A. 다음
이번에는 이제 셋째지만 3번하고 7번은 B, 3번하고 6번은 A. 자, 이와 같이 11핀 내부 결선도는 돼 있다. 이것을 암기하는 분도 봤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반드시 릴레이 내부 결선도는 준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릴레이 얘네들 만드는 회사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8핀, 11핀 내부 접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부 결선들을 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릴레이에 코일이 있고, 다음 A 접점이 있고 B 접점이 있다. 코일이 여자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릴레이가 여자되기 전에는 B 접점은 붙어 있고 A 접점은 떨어져 있다. 릴레이가 여자되면 B에서 A로 넘어간다. 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결선도 보고 어떠한 것이 B, 어떤 것이 A냐. 자, 이거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다음 타이머. 이 타이머는요, 동작 상태에 따라 한시 동작형과 한시 복귀형이 있습니다. 한시 동작형은 언딜레이 타이머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언딜레이 이와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언딜레이 타이머 이와 같이 이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언딜레이 타이머가 있는 반면에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언딜레이 타이머와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어떻게 틀리느냐? 우리 시험 볼 때에는 언딜레이 타이머만 나옵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나오질 않아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연구실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하죠. 자, 이 타이머 8핀 타이머입니다. 7핀 타이머는 없다. 8핀 타이머. 그래서 내부 결선도는 시험장에서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8핀을 보면 1번, 3번에 A접점이죠. 타이머에도 A접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8핀 타이머에 A접점. 그런데 타이머에서의 A접점은 A접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순시접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에 이제 코일이 있거든요. 릴레이에도 코일이 있듯이 타이머에도 코일이 있는데 2번, 7번이 코일입니다. 타이머도 여자시키려면 2번, 7번에다 전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타이머가 여자돼 갖고 이제 접점 이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7번 마찬가지로 220V 이것이 이제 들어가면 타이머가 여자됩니다. 물론 100V용 타이머도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이제 시험장에 사용되고 있는,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타이머는 교류 220V입니다만은 직류에 의해서도 이제 타이머가 여자되는
그러한 이제 타이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타이머는요, 이와 같이 타이머의 바깥 부분에 표시를 해놨어요. 어떻게 표시를 해놨느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우리 교재에도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번에서 이렇게 쫓아가면 5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넘어왔을 때에는 6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 볼 때에 나오는 타이머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규형, 한시 동작 순시 복규형 타이머라고 했습니다. 언딜레이 타이머라고 했습니다. 한시 동작 순시 복규형 타이머 접점이요, 한시 동작 순시 복규 접점이요, 그것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어디를 나타내는 것이냐? 타이머 내부 결선도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 2번, 7번이 코일이고 1번, 3번은 순시 접점, A 접점이지만 타이머인 경우는 A 접점이라는 말을 안 하고 순시 접점이다 그래. 왜? 2번, 7번 여자 되면, 타이머 여자 되면 이 A 접점은 순간적으로 붙잖아요. 그리고 이 타이머 얘가 여자 되면, 자, 8번, 5번 이것은 타이머 한시 비접점이에요. 타이머 한시 비접점. 말 바꾸면 한시 동작 순시복귀 비접점, 한시 동작 순시복귀 비접점.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타이머 한시 비접점,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기사 실기 채점을 하면서 한시 동작 순시 비접점, 그것은 이제 100% 이제 맞게 하는데요. 타이머 한시 비접점 그러면 채점 간 그 사람들의 의향인데 맞고 틀리는 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말이 좀 한시 동작 순시 비접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타이머 한시 비접점 그랬는데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틀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채점관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맞는 것이다 해서 이제 그러한 경험도 한 번은 해봤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 한시 동작 순시 비접점, 얘는 이 부분을 표현을 한다. 다음에 얘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 한시 동작 순시 B 접점. 자,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타이머 한시 B, 타이머 한시 A 접점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니죠. 자, 타이머 쪽 결론. 타이머에는 2번, 7번 코일이 있다. 타이머를 여자시키려면 2번, 7번에 전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타이머가 여자 되면 순시 접점은 붙는다. 순간적으로 붙는다. 다음, 타이머를 여자 시켜가지고 세팅을 해놔요. 20초, 30초. 타이머도요 60초짜리가 있고 60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10시간짜리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는 60초짜리를 가지고 이제 테이스팅을 하죠. 그래서 레인지 이렇게 돌리면서 얘네들 타이머 한시 A접점, B접점 이동을 시키죠. 설정 시간을 맞춰 가지고 설정 시간을 5초로 맞춘다. 그러면 자 2번, 7번에 줄을 집어넣어 가지고 타이머 여자 됐다. 순시 접점 붙겠죠. 그러면 5초로 설정해 놓으면 5초 동안은 요대로 있어. 5초 동안은 요대로 있다가 5초가 딱 되면 얘는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얘는 타이머 한시 B는 떨어지고 타이머 한시 A는 이렇게 붙는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타이머 한시 접점 동작이요. 타이머 코일 여자 되면 순시 접점은 붙지만 세팅해 놓는 시간이 되면 타이머 한시 A, 타이머 한시 B는 접점 이동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회로에 이와 같이 되어 있다. (10초로) 세팅해 놨다 그러면 10초 있다가 타이머 한시 B는 떨어지고 A는 붙겠죠. 자, 여기에 램프를 매달아 놨습니다. L을 매달아 놨다. 적성 램프를 매달아 놨다. 그러면 전류 흘려주면 자 이와 같이 줄고 들어가면 아래로는 불이 들어오겠죠. 여기다 매달아 놓으면은요, 지혜를 매달아 놓았다 하면 처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아래로는 불이 들어오지만 아래로는 점등이 되지만 지혜는 불이 점등이 안 되겠죠. 20초 세팅해 놓으면 20초 후에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으니까 20초 후에는 아래는 소동되고 그 다음에 녹색 램프는 점등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동작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타이머도요, 교류에 의해서 이제 여자가 되기도 하지만 직류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 폭발을 하고 싶다, 군대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폭탄을 설치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타이머에 직류 집어넣어 가지고 폭탄 설치하면 그때는 이제 60초짜리를 쓰면 안 되겠죠. 60분짜리를 해가지고 30분 있다가 타이머 한시 B는 떨어지고 타이머 한시 A는 붙어. 그러면 폭탄은 터지겠죠. 타이머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시 동작 순시 복귀형 타이머가 자격증 시험에 나오고
동작 상황은 그와 같이 된다. 언딜레이 타이머, 다시 말해서 한시 동작 순시복귀형 타이머는 타이머가 2번, 7번에 저울로 들어가서 여자가 되면 1번, 3번 순시 접점은 붙고 세팅해 놓은 시간 동안은 그대로 있다. 20초 세팅해 놓으면 20초가 넘으면서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는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넘어온다. 넘어 붙는다. 그 말이죠. 자, 이것 알면 이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뭐냐? 여기 보시면 8번에서 자, 얘와 얘 이게 공통이죠. 콤먼이죠. 한 몸이죠. 한 몸. 그러니까 반드시 자격증 시험에서는 얘네들 그림이 나온다면 한쪽은 한 몸을 이루어줘요. 반드시 한 몸을 이루어준다. 공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이쪽 파트는 8번이 돼야 된다. 번호를 쓴다면 얘는 5번, 얘는 6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8번에서 5번. 자, 8번에서 5번. 그 다음에 이쪽 파트요. 얘는 6번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타이머의 숫자를 쓸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실기 때에 감독하러 나가면은요, 아이 공통 부분 8번인데 회로에 반드시 이렇게 줬는데 아이 8번을 밑에서 쓰는 분들 30명이면 6, 7명 그렇게 써요. 8번, 5번, 8번, 6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배선 잘 오거든요. 근데 뭐 해보나만 합니다. 이렇게 번호 쓴 거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사람 떨어졌구나, 아, 이 사람 떨어졌구나. 금세 알아요. 자, 타이머 한시 동작 순시복귀형 타이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딜레이 타이머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 설명을 합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 순시 동작 한시 복귀형 타이머. 좀 전에 설명한 것은 한시 동작 순시 복귀형 타이머고 오프 딜레이 타이머요. 다시 말해서 순시 동작 한시 복귀형 타이머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하는데요. 우리 그림에 이제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면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자, 아까 한시 동작 순시 복귀형 타이머 접종과는 반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얘네들만 보더라도 아, 순시 동작 한시 복귀형 타이머가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한시 동작 순시형 타이머는 타이머의 코일에 줄겨 들어가서 타이머가 여자돼 가지고 세팅 시간 됐을 때에 접점 이동이 됐습니다. 이번에 순시 동작 한시 복귀형 타이머요. 얘는 타이머 코일에 전류가 들어가서 타이머가 여자가 되면 바로 얘네들이 붙고 떨어지고 그래요. 여자 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세팅해 놓은 시간 20초면 20초 있다가 처음 상태로 됩니다.
완전히 반대죠. 언딜레이 타이머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요. 그래서 한시 동작 순시복귀형 타이머는 그 타이머가 여자되면 세팅하는 시간이 되면 저점 이동이 됐고,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타이머가 여자되면 바로 얘네들이 푹 떨어지고 해요. 그러다가 세팅해 놓은 시간이 되면 원위치 처음 상태가 되는, 그와 같이 이제 된다는 거, 자,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